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6세의 뉴저지 시민권자인데 80세가 된 남편이 지난달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퇴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병이 있어서 남편이 퇴원하면은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1200불 그리고 월 800불을 각각 받고 있는 것 외에 수입도 자산도 없습니다. 자,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연세가 70이 넘고 이제 80이 넘어가면은 네. 두 부부 중에 한쪽은 아프게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아프게 되고 네. 이런 질환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다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아주 보통 있는 일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남편이 알츠하이머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재활원 리해빌리테이션에 가서 계시는구만요. 네. 네, 근데 우선 그 앞으로 이제 진행될 과정에 대한 네. 그때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둬야 되는데 네.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다 모르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참고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리헵에 들어가 계시면은요. 네. 그 리헵에 있는 동안은 메디케어 파트 A가 20일 동안 100% 커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0일이 지나도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면은 네. 특별히 메디케어에다가 재활원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더 있게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요. 네. 예, 그럴 때는 매일 코페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세컨다리 보험이 있게 되면 또 그것도 커버를 하게 되죠. 네. 메디케이드가 있든지 세컨다리 보험이 되면 코페이 부담이 되니까. 네. 어쨌든 20일이 대개 기준입니다. 네. 그럼 20일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퇴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 네, 20일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럼 퇴원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오든지 네. 아니면은 널싱홈으로 가든지. 네. 집에 돌아올 때는 그 집에 와서 케어를 하고 집에 와서 부분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집으로 퇴원시킵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 24시간 계속 케어를 해야 될 분이라면은 네. 롱텀 케어 널싱홈으로 가게 됩니다. 네. 혹시 이 재활원이 네. 널싱홈 부분에 같은 시설 내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리헵의 재활원 기능에 있는데 널싱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같은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요. 아, 같은 시설에. 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널싱홈에 있더라도 그 재활원을 기간 20일 동안은 그 치료를 받는 거지요. 네. 받다가 이제 지나서 널싱홈을 가야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같은 시설 내에 있으면서 네. 그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집니다. 네. 롱텀 케어로 아. 널싱홈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케어가 달라지는데요. 네. 우선 집으로 올 경우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집으로 올 경우에는 그 리헵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메디케어가 커버를 해주는 홈케어가 나옵니다. 네. 이 홈케어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주는 홈케어는 롱텀 케어를 위한 케어가 아니고 네. 메디칼이 집으로 따라와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달 하겠네요. 또는 네. 2달,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네. 와도 뭐 한 2시간 있으면서 혈압 체크하고 뭐 약 먹는 거 체크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디컬 팔로우만 하는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있게 되면 끝납니다. 네. 그 이외에 그 홈케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네. 그거는 아까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홈케어 말고 네. 롱텀 홈케어가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때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이제 홈케어를 집에서 계속 받게 되고 집에서 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 형편이 나빠져서 네. 24시간 케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널싱홈으로 또 가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널싱홈으로 가는 것은 그 상태만 바꾸면은 그 간단하게 널싱홈으로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네. 이때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라는 다른 메디케이드인데 네. 그 자격은요. 네. 본인의 인컴. 본인의 인컴. 두 부부 합한 인컴이 아니고 네. 본인의 인컴이 한 달에 2,349불, 네. 2,349불 미만이고 네. 두 부부가 같이 살 경우에는 은행의 세이빙이 3,000불 미만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그에 의해서 홈케어도 받고 또 널싱홈으로 트랜스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널싱홈에 갈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널싱홈에 있는 동안에 리헤베 케어를 받게 되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상태가 롱텀 케어 상황으로 널싱홈 상황으로 바뀌어질 때는 네. 반드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합니다. 네. 대개 이제 널싱홈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예. 그때도 역시 자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널싱홈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계시게 되고 네. 널싱홈에 있는 동안 메디케어는 일체에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널싱홈에 계시는 동안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수술도 해야 되고 뭐 네.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역시 메디케어가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그 메디컬 트리트먼트 부분에는 커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널싱홈에 계시는 거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100% 커버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본인이 받았던 소셜 시큐리티나 펜션이나 그런 인컴이 있었으면은 네. 그 돈은 널싱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스파우스가 그걸 관여를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널싱홈에 부부 중에 한 분이 가게 되면은 네. 그 두 부부는 법적으로 네. 세퍼레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싱홈 가는 사람은 자기 인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네. 또 커뮤니티에 있는 분은 커뮤니티에 있는 분으로서 그 자기 인컴과 자기 재산 가지고 살게 되고요. 네. 이때 이제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불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거는 별도 시간에서 한번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부인이 지병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케이스는요. 네. 부인이 지병이면 부인이 지금 연세가 있는 분이 지병이 있다 그러면 역시 부인도 만성질환의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남편이 그 재활원에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네. 남편도 홈케어를 받아야 되고 네. 부인도 홈케어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분 다 홈케어를 집에서 받아야 할 상황이 됩니다. 네. 물론 남편은 남편대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홈케어를 위해서 별도로 신청할 수가 있고 네.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별도로 신청해서 따로 홈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 홈케어, 부인 홈케어 네. 두 가지 홈케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시간 조정을 하면서 네.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연장을 한다든지 네. 둘이 다 한꺼번에 와가지고 같이 뭐 법석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뭔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두 분의 인컴이 각각 1,200, 800이니까 한 달에 2,000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는 레귤러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은 인컴이 많아서 잘 안 되는 액수잖아요. 예, 네. 이제 레귤러 메디케이드하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네. 질문인데요. 네. 레귤러 메디케이드는 그 이렇게 케어를 필요로 하는 메디케이드가 아니고 네. 메디케어가 있고 난 후에 65세부터 세컨다리 보험으로 네. 메디케이드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메디케이드는 레귤러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그 메디케이드, 그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두 부부 합한 인컴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부부 합한 인컴이 한 달에 1,439불 미만이래야 되고 네. 은행에 자산이 6,000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는데 네.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그 롱텀 케어를 위한 메디케이드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각각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적용을 하고 네. 또 자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인컴이 2,339불 미만이면 되고 네. 2,349불 미만이면 되고 은행의 자산도 3,000불 미만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네. 대부분 지금 이민 1세들은 거의 다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네. 착오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상담이 왔는데요. 네. 뉴욕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은퇴하는 보험이 있어가지고 아. 메디케어가 있고 그 공무원 은퇴 보험이 있어가지고 네. 건강보호를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한다. 아. 근데 이때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정부에서 주는 건강보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셔왔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메디컬 트리트멘트를 위한 메디케어와 정부에서 주는 세컨다리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케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나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네. 그 롱텀 케어를 위한 네. 케어만을 위한 메디케이드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험 3개 다 음. 가지고 있게 될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이제 신청할 때는 아프신 분 당사자의 인컴만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그게 부부로 할 때보다는 더 많이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